네, 7월 1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8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47선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7,0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4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80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이 857원입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는 81불 마감했고요. 휘발유는 1677원, 구리는 9455불, 천연가스는 2.6불, 국제금은 2339불, 그리고 국내금은 10만 3천원 선, 비트코인은 8,8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커진 트럼프 리스크, 미국 인플레는 치솟고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다. 내년엔 경기 침체 우려도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저번 주에 첫 대선으로 TV 토론 트럼프랑 바이든이 했었죠. 이 토론의 결과가 바이든 참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력해졌는데요. 트럼프는 주요한 정책이 관세 인상입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 반이민 정책 등이 있는데요. 관세 인상을 하고 감세를 하면은 인플레가 많이 치솟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신용평가업체 무디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인플레 급등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충격을 받은 것은 관세 인상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경우 폭탄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 추가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일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 2018년도 트럼프가 한 그때 IRA 법안하고 관세 엄청 매길 때 보니까 기업별로 수출을 되게 잘하는 기업들한테는 예를 들어 한 75% 관세를 매기고 어, 그동안 수출을 잘 못했던 기업들한테는 10% 매기고 이런 식으로 또 기업별로도 최대 이득을 보게 관세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세에 관한 리스크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도 큰 리스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EU 전국 전기차의 추가 관세 폭탄, 협상 타결 여부 주목.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가 이제 EU하고 남아 있습니다, 협상이. 근데 이제 7월 4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자동차들한테는 큰 타격이죠. 중국 배터리를 써야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차 전지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내.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에서 생산 차질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대체적으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거의 7% 정도 상승하면서 시총 80조 원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보시면 CATL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많이 이번에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 전체적으로 포스코 2%, 삼성 SDI 3.6%, LG화학 2.8%, 포스코 퓨처엠 4%, 에코프로비엠 3%, 에코프로 2%, 엔캠 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다 상승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CATL의 한 공장의 생산 라인 4개 중 2개가 가동을 멈췄다는 뜬 소문이 퍼지면서
CATL도 주가가 5.2%가량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CATL이 사실무근이라는 반박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3% 안팎으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는 관세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는데 뭐 이러한 뭐 생산 차질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업종들이 좀 기대를 하면서 많이 올라갔다 오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큰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선언한 뒤로 계속해서 소규모 이제 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무장 폭발 드론을 보내서 이스라엘군 18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우려 속에 헤즈볼라가 보낸 폭발물 탑재 드론에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을 했다는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도 성명을 통해 자폭 드론 공격을 시인하면서 이스라엘 군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했다고 인정까지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최근 몇 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둘 다 물러설 생각이 없고 드론까지 보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쟁은 빠른 시일 내로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전쟁이 나면은 저번에 어,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났을 때도 단 단기간에 좀 주식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복구를 하긴 하는데 또 그렇게 크게 내릴 때가 또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투자 비중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빅테크 2분기 실적 발표 임박했다. 주가 조정에도 전망은 맑다. 이제 이번 달 중순부터 2분기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최근 AI 관련주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조정 장세가 좀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 실적은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정리한 걸 보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7월 이제 23일부터 해서 8월 말까지 발표가 나오는데요. 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2분기가 다 그냥 증감률이 플러스 20%, 10%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같은 것도 계속해서 좋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 가장 크게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엔비디아네요. AMD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수준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치로 보기는 애매하고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입했다라고 본다고 치면은 엔비디아가 또 전년 대비해서 172% 증감률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존이 77.2% 그리고 브로드콤도 요즘 강력한 모습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97% 상승한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 3분기에도 실적 베이스로 나오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웹툰 나스닥 갔는데 네이버는 지하로 이틀 만에 또 신저가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했죠. 근데 네이버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또 신저가를 찍었는데요. 끝없이 추락하는 네이버 주가가 이제
라인 야후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 상장을 한 어, 아, 네이버 웹툰이 시총 4조 정도 가치 받았습니다. 근데 기존 사업 가치가 5조였는데 4조를 받은 거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야 네이버한테는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증권가의 기존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네이버 기업 가치 산정에 반영한 5조 원보다 현재 낮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에 대한 뭐 모멘텀이나 이런 수혜는 아직까지는 없다 정도로 볼 수 있고, 라인 야후 리스크가 또 재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상해대가 일본 총무성에다가 2차 행정지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 악재로 또 작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수연 대표의 이제 오너 리스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좀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회에 불려갈 상황에 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최 대표를 2일 전체 회의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최 대표는 참고인으로 지난달 25일 전체 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 업무 일정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야후 리스크와 최수현 대표 리스크,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점 다 반영했을 때 네이버는 계속 신저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견인 상반기 수출 역대 2위다. 하반기 수출은 더 좋다. 올해 상반기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개선에 힘입어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자동차 수출도 3.8% 증가한 370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자동차 나왔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 보이면서 상반기 수출 이끈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선박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보다 28% 증가하면서 118억 달러. 이제 호조세 나아가고 있고, 요즘 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많이 오르던데, 디스플레이도 16.2% 증가했고, 바이오 8.8% 증가했고, 컴퓨터 IT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출 전망도 좀 밝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조업 일수가 4.5일 정도 더 많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다른 품목 관련해서는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수출도 하반기 유가가 오르고 국내 공장이 생산 늘리면서 견조한 증가세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진했던 철강도 하반기에는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가 견인한 수출 하반기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 글로비스가 이번에 주주 친화 정책 발표했는데 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상증자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 하면 엄청 크게 상승하죠. 그래서 이 대표가 2030년까지 향후 6년간 9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요. 배당도 많이 주겠다고 하고 무상증자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엔 10% 이상도 올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어, 1대1 무상증자로 실시되고요.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 주식 수량이 3,750만 주에서 7,500만 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15일이며 신주는 다음 달 2일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음, 요즘 밸류업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도
이 밸류업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침 밸류업 기사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고삐 다시 잡은 이복현, 빨라지는 행보. 이복현 금감원장이 밸류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3일에는 최초로 증권사 CEO들 모아서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하고요.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밸류업에 대해 매우 강조하면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주들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속세 감세해라. 그리고 대기업 최대주주 세금 세제 혜택 주는 거는 안 된다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현 금감원장이 최대한 밸류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발목을 잡아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횡보 이어나가면서 모멘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보시면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인지 그동안 수출 잘해왔던 종목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선 뭐 LS 9% 하락했고요. 재룡전기 10% 하락, 전선 전력 관련주 엄청 크게 하락했습니다. 삼양식품 8% 하락, 실리콘2 8% 하락, 우양 냉동김밥이죠. 16% 하락. 그리고 현대차도 자동차 수출 잘했었는데 현대차도 3% 정도 하락 나왔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 바이오들이 좀 강력한 모습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 큰 폭의 상승 나왔고요. 그 다음으론 CXL, HBM 다음 차세대가 CXL이라고 하죠. CXL에 관련된 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킨스 전자, 엑시콘, 이게 오킨스 전자는 17% 상승, 엑시콘은 또 17% 정도 상승. 그 비만 치료제는 인벤티지랩 상한가 마감했고요. 펩트로는 18.1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돼서 뭐 EU 관세, 그 CATL, 어, 생산 차질설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대부분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26% 상승 마감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6% 상승하면서 아까 시총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시총이 81조 2천억 원 정도 달성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CXL 정도 상승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풍산 나쁘지 않게 3% 정도 상승 나왔고요. 방산은 뭐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는 나쁘지 않게 볼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만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주식들이 해결할지 종목별로 어떤 어, 장세가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실적 장세가 앞두고 있잖아요.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 또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저번 주 금요일 장 초반 최고치 찍으면서 분위기 좋았고요. 근데 이제 분기 말과 월 말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PCE 지표가 예상대로 둔화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장 초반 그래서 상승 나왔었는데 PMI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제 제조업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극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다시 시장 하락했습니다. 저번 주 무엇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승리에 시장이 베팅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 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반면 에너지 유가 관련주들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3분기가 시작되는데 어떠한 분위기 연출될지, 3분기의 주도 섹터는 무엇일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종전이 다가오는 뉘앙스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제는 종전 생각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봤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국제 상황을 잘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시장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